자, 이런 가운데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석방 일주일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 기억들 하시죠? 그 유가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도합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네. 그걸 그러니까 청구를 했는데 원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603만 달러. 그다음에 원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000만 달러.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1,500만 달러. 여기에다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부모 각각 3억 5천만 달러. 그거 얼마입니까? 도합 그러니까 1조 2천억인데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눈 씻고 다시 한번 봤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건가 했더니 전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네. 그 똑같이 어떤 그 소송이 그러니까 유족 쪽에서 이제 소송이 제기됐고 연방 항소법원이 4월에 판결을 하기를 북한 정부가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규모로 이제 때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있었던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정말로 그러면 북한이 이 돈을 내겠는가? 그러게요. 이게 미국 법정에서 이거를 이제 거꾸로 거잖아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원비어 유족 쪽에서 이걸 받아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어떤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나 이런 데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 못 줘고 배째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결국은 방법은 국내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 원비어 유족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이 접근법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미국 그 안에 있는 북한 정부의 자산이 압류 대상에 그 정도 있는가의 문제가 또 그러니까 체크가 돼야 되는 것이겠고. 그렇군요. 자, 잠깐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 단체인데 민간 단체 슈랏 하딘이라는 데서 고 김동식 목사, 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분이 2001년에 북한에 납치됐는데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배상의 그 판결을 받았어요. 미국 법원에서. 그런데 지금 북한의 그 선박이 멕시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그 북한 선박을 압류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 계속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거기서 우리나라 법정에서 승소를 받아서 어떤 재산을 가져오려고 하듯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민간 부분에서 계속 자극을 이런 그 상징적인 소송들을 통해서 계속 좀 이슈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뭐 돈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렇군요.